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역사에서 이제 한국에서 고조선까지 또 제가 이제 시대 구분한 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고조선까지니까 위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대충 개괄적인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인식하고 가르치는데 가장 공허한 부분. 그러니까 전혀 알질 못하고 또 언급이 안 되고 사료가 또 부족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부여에서 열국으로. 그 열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북부여하고 마한이라는 나라에서 그 마한을 삼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엔 북부여, 남쪽에는 삼한. 근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마한입니다. 그래서 북부여와 마한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옵니다. 네.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가락, 가야, 임나, 이런 이제 그런 나라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외라는 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있던 나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한이라는 나라와 북부여라는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열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언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북부여하고 마한이라는 것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그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거는 조선시대 때 이제 조금 복원을 하고 조금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속일 수가 있지만 북부여나 무슨 이 마한 같은 유적은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 사료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걸 취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을 부정합니다. 북부여와 마한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거 인정하고 고조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역사에서 사료도 없고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아무의 시대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냐면 이 반도사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집현전에서 반도사관이 만드는데 그게 무슨 역사적으로 갑자기 무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면 이 화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번성에서 어느 정도 영역을 확보했다가 일부를 뺏기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다 그 지명을 옮겨.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무슨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반도사관을 그 반도사관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네, 그건 이제 명나라에서 그걸 강요를 하고 또 조선은 조선대로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대사회를 예를 들어본다면 독립운동이 우리나라가 만주에서 일어났지 어디서 일어났어? 무장투쟁은 만주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만일 예를 들어서 그 한반도 남쪽 지리산 같은 데서 일어났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개인이 무슨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복원하는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상당히 유리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전산 처리가 된다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다가 각 국가에서 돈을 엄청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우리 돈 조 가까이가 투자돼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무리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사료와 유적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당당히 밝혀질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 역사라는 것이 꼭 뭐 군사력이 강대하다고 해서 뭐 강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같이 원자력 발전소 파괴돼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망할 줄 누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원자 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가지고 체르노빌의 3배인데 그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벌써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고 호주가 일본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 안 합니다. 와. 네. 네. 그러면 그게 호주가 백호주의 때도 일본은 예외를 했던 나라인데 일본은 백인 취급을 해줬는데 그거 왜 비자를 발급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뭐 국정원 사건이 보다 뭐 어쩌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대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도 다른 나라는 주변 국가 10나라 20나라 다 비자 발급 안 하는데 우리라고 또 발급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본 그냥 앉아서 망하게 하면 되니까 왜 정상회담을 하자고 난립니까 지금 일본이? 예? 그리고 벌써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 사고 난 거에 대한 무슨 세슘의 그 측정한다든가 이런 정보가 아주 민간인이 못하는 거죠. 민간인이라면 다 부족. 지금 나라가 이 일본이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완전히 망한 나라인데 이걸 우리 옆에서 그냥 불구경하고 있으면은 예? 뭐 그런 징조만 보여도 이걸 연구해야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역사를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어저께는 뭐 누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받는데 지금 저 호화 매장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재벌들이나 뭐 몇백 평 저 묘지 만들자고 지금 다 수목장하고 자연장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뭐 난 유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조선시대 때야 4대조, 5대조 제사 지낼 수 있었죠. 네. 지금 4대조, 5대조 제사 지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해도 국민한테 못 해당합니다. 네. 뭐 시속에 따라야 되나? 네. 그래서 그거 뭐 그렇게 자연장을 한 사람이 예를 들려고 그러면 동서평이 봐라. 응? 화장에서 뼈가루 추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뿌렸지 않냐. 내로도 마찬가지고. 응? 그런 사람들이 다 이해가 있는데 뭘 그걸 갖다 따고 묻어가지고 뭐 포화로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납득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모든 문제를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한과 북부여라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한 증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 10년에까지 유지된 마한이라는 나라는 백제한테 망합니다. 그 삼국사입니다. 기원 10년에 백제한테 합병이 됐다. 또 북부여라는 나라는 기원전 239년부터 해모수라는 사람이 건국을 해가지고 기원전 59년, 그러니까 고구려로 이어지기 전까지 6대에 걸쳐서 180년 동안 유지가 됐던 방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하나였다면 0.5 이상을 통치했던 그런 나라. 그러면 이 문제를 블랭크로 해놓고서 하는 이유는 뭐냐? 간도사관이 성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조선, 대륙에서 조선이 반도로 와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1403년에 이 세조 때인데 태종 때인데요. 1403년에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나라한테 계속 쫓기고 국원과 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과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설립됐으니까 사실상 이성계 관계하고 태종이 조선을 건국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냐 해가지고 역사 정리를 시켰어요. 예, 우리 지금 그 조선의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국 사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간략하게 이제 역사를 정리했는데 시초를 단문에서부터 우리는 단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기원전 이게 1333년이고 그건 요임금의 당나라가 건설된 것과 같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지금 동국사략이라는 책은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국사략에서 인용을 했다 하는 논문과 뭐 그런 책들은 있지만 동국사략이라는 책 원본이 없어요. 그 1403년에 만든 책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세종 때 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그 이후의 역사를 정리할 때는 책은 남아있어요. 그것도 다 그 단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단군 다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러니까 이 반도사관과 이 명나라한테 그 감정을 안 상할 정도니까 고려 때는 원나라한테 감정을 안 상하려고 해서 역사를 왜곡했던 거고요. 단군을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왜냐면 뭐 몽골보다 우리가 훨씬 역사가 앞서는 거고 몽골을 우리가 지배했던 거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왜곡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조선 초에 이제 반도에서 그 역사를 논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군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 기자조선이 좋다. 근데 기자조선이 한 사군이 노동해가지고 이것이 2부로 돼가지고 그랬다가 이것이 복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4군 2부라는 얘기는 이게 어디냐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네. 근데 삼국유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신라의 역사지 그 일연선사가 신라 사람이지 신라 계통의 후예지 고구려 계통의 후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4군 2부 기자조선 단군조선의 영역이나 기자조선의 영역이나 4군 2부 뭐 고구려의 영역이 다 고구려 발의 영역 신라 영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소홀히 한 거예요. 또 이 그 한당과 신라는 거의 같은 터입니다. 민족적으로나 언어나 문화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하고 신라가 더 가까우냐, 고구려하고 발해가 더 가까우냐, 고구려와 당이 더 가까우냐 그러면 아니죠. 신라와 당이 더 가까우냐 하면은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연합해서 발해하고 싸우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싸우는 법이 없고, 이렇게 연합해서 신라하고 싸우는 법이 없어. 그게 똑같은 겁니다. 당과 신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천이라는 사람이 뭐, 당나라 가서도, 거설을 하고, 신라에서도 뭐, 하고, 왔다 갔다, 언어에 무슨 지장을 안 받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는, 고구려 발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고구려 발해 백제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 같은 민족이다.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네. 그게 역사 왜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라와 당은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와요. 초기 삼국사기에 보면 후기로 가면 많이 달라지지만 초기의 신라와 당은 한당은 문화도 같고 심지어 언어도 같고 습속도 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한당은요? 네, 한당과 신라는. 신라는 오래 갖고 한나라가 이어져서 또 당나라, 수나라 되고 당나라 되고 뭐 남북서변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저쪽 동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신라 중심의 고려가 됐고 고려 중심의 조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댁에 가서 족보 보세요. 전부 요임금, 후임금 따지지 무슨 단군 안 따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차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 단군에서 기자조선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기자가 있고, 이 기자가 있어요. 이게 빨간 글씨를 써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서우여고요, 이 사람은 서여예요. 그 성이 이 사람은 자치고 이 사람은 한씨입니다. 그래서 한서우여고 이 사람은 자서예요. 이 사람은 기원전 13세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기원전 12세기 사람. 100년 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조선은 그 진한과 건한과 마한이 세 나라가 연방국, 세 나라의 연방국입니다. 그런데 건조선의 왕이 이 사람이에요. 기자도 온 나라가 멸망하면서 건조선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건조선으로. 그 진조선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한 마한으로 온 게 아니고 건한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원전 323년에 이 기자의 후예인 지후라는 사람이 건조성의 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원전 323년 이후는 이 기자조선이라고, 단도사관에서 얘기하는 기자조선이라고 그러면 맞는데, 그것도 미안하지만 건조선이에요. 네? 그 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황제 또는 천재가 아니다. 네? 3분의 1 되는 나라의 왕이 된 거고, 그것도 12세기에서부터 800년 정도를 계속 와가지고 그 후손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환단곡에 다 나와 있는데, 단군세기에 다 나온다, 이래. 이암 선생이 쓴 거예요. 이거를 뭐 도대체 파헤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사군은 뭐냐. 한사군이라는 게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나라가 사군을 설치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네. 단지 후대에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사군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갖다 집어넣은, 조선 초에 갖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에다가,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기본으로 해서 역사에 그거를 만들자.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과거사를 그걸 기준으로 정리하겠다 해서 약간 손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책에도 한사군이나,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당나라 때까지, 또 고구려 발해 시대까지, 고려 시대 때 나온 책 이래도 한사군을 논하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뿐만이 아니고 화가족의 역사책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게 없고, 단지 후한서, 그러니까 한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에 나와요. 네. 그리고 사기에 위사군이라는 석자를 갖다 찔러 넣고, 위사군, 이 석자가 들어간 거예요. 한사군. 사기. 그리고 한서에 낭낭진번, 인분, 낭낭천도, 진번, 인분, 4개가 구체화됐어요. 한서에. 그밖에 없어요. 근거가. 네. 그러니까, 사군이라는 거는 벌써 이건 틀리고, 이부라는 건 있었습니다. 이부라는 건,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그 지역을, 요소 지역을 이부로 통치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네 기록.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설치하게 사군이 아니고 제가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기원 44년부터 47년까지 낙랑군과 선도군을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광무제지, 후한이지, 전환이 아니야. 기원전 8년에 4분을 설치했다라고 판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판도사관이나. 그건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전환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단지 후한 광무제 때 낙랑과 현도 두 군을 44년부터 49년까지 5년에 걸쳐서 두 개의 군을 설치하고 통치한 적이다. 이건 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고구려한테 뺏기는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게 된 거고, 이분은 뭐 그런 대로 뭐 수긍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고구려로 지어진 게 아니고 북부여하고 그 다음에 서부여로 이어진 거예요. 서부여라고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환당곡이 아니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역사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이게 왜곡이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제야 쪽에서 또 뭐 한사군 이고 무슨 이런 거 논란이 많고, 제가 쓴 그 논문을 봤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국과 배달국과 청구국과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였던가를 가지고 논하자. 이제 뭐 무슨 고구려 시대 때 발해 때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원천적으로, 예? 우리 역사의 문명이 그러니까 문화가 역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이게 있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디냐, 어디가 중심이었느냐. 이게 환이라는 나라는 12국입니다. 보시면 7199년, 기원전 7199년에서 3898년까지 이어진 3301년 이어진 환이라는 국가는 12개 나라예요. 네. 한 12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12개 나라가 어디냐 하는 건 제가 추정을 해서 거기 다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중심인 한도가 어디? 네. 한도의 위치가 어디? 이게 후한서에 보면 한양군에 양주 한양군에 한도현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거 똑같은 한도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메시지가 다니는 길이고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수도 한도. 그래서 고구려 환도성이라고 잘 들어봤죠. 고구려 환도성을 이렇게 쓰는데, 이건 반도사관 하는 사람들도 이 환이 아니고 이거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 환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네 땅의 중요한 영역인데,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라니.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평양이 나오고. 이거 자체가 한양도이고. 네? 우리 역사상 중심이 되는 도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후한서에. 그 평양은 지금 우리 있는 평양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요? 물론이죠. 후한서 지리지에 후한서 지리지에 양주의 한양군이라는 데는 이 한도가 있고 평양이 나오고. 그러면 한양, 평양, 한도 빼면 무슨 우리나라에서 수도가 뭐가 더 있어요? 한양은 지금 서울까지 전해진 거고, 평양은 북한의 평양까지 전해진 거고,
환도는 뭐 환도성으로 이어진대요. 보고요. 완전 네? 틀려요. 그러면 다 이게 모여 있는 데인데 이게 한국의 수도라고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와본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최초로 가봤는데 거기 그 경찰 책임자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불러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궁전으로 추정되는 그 터에 갔더니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한 2,000채가 있던데. 네? 근데 다 부서지고 한 5채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계속 복원해요. 조금씩.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커다란 건물로 2,000채가 있었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문화혁명 때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 자기네 거가 아니라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알미늄 제철소, 구리 제철소. 아, 그 시대에. 구리 재련소, 알미늄 재련소. 그리고 여기 이 청해성은 핵실험 한대요. 네. 과거에 중공에서 핵 개발할 때 핵실험 했어요. 네. 그 임무 다 소개시키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자기네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한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고, 또 그것이 우리 역사나 그쪽 역사나 똑같이 이어진 거고, 뭐, 구별할 수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뭐, 유전자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하고 뭐, 한국 사람하고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증명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지만 이것이 청해성의 대통현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수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석기 시대고 혈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동굴에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거긴 뭐 동굴이 수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한국의 수도로서 전혀 뭐 손색이 없다. 그걸로 우리가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달국이라는 데는 수도가 어디죠? 거기 대통령이 어딘지 하면 이게 순회거든요. 이게 순회. 저 호수입니다. 이게 저 해수예요. 해수호수인데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과거에 천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천해 동쪽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요즘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였었고 그 다음에 배달국의 수도 평양이라는 데는 거기서 내려오면 순화현이라는 데가 가보니까 건물 자체도 뭐, 이 몇천 년 됐다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함이, 그러니까 목조 건물은 대체로, 그냥 놔두면 1000년 가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데, 대충 한 500년 정도 되면 수리를 해요. 그래서 또 이어갑니다. 또 한 500년 지나면 또 다시 복원하고 뭐 다시 짓거나 뭐 부시고 새로 짓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왔다면, 너무 고색창연해요, 건물들. 지금 뭐 건물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 궁전 건물로 추정이 될 만한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문화재입니다. 근데 그 천지에서 그러니까 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산의 그 신시에서 이제 천산에서 신시를 개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평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쓰는 다른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평양을 이렇게 쓰는 거는 이 평양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한 3,000m 정도쯤 되는데 호수가 있어요. 천지가 있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뭐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뭐 굉장히 물이 많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뭐 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여기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
금년에 뭐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면양시라고 있습니다. 요게 청구국의 수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후한서 지리지에 청구라고 나와요. 근데 청구전을 넣었어요, 독립되면.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한국의 수도였다가, 이게 대갈국의 수도고, 이게 청구국의 수도고,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옆에, 그러니까 좌우지 천왕이 이제 여기서 공부했다고 본다면, 동평현 수자년에 좌우지 천왕의 무덤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덕양시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사관에서는 여기라고 다들, 산동성이라고 다들, 이게 산동이 여기가 산동이에요. 네. 태산이 이게 1500m거든요. 1500m를 태산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여기 태산은 몇 미터냐면 4,300m. 그러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러다가 1500m 이 걸어 올라가는데 지금. 네? 그런 데를 태산이라고 그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갔었어요. 몇년 전. 지금 요 근처에는 자양시든가? 거기는 현대자동차가 무슨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버스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고조선의 이제 수도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산동이 여기고, 산동보다는 약간 북동쪽에 있는 게 맞아요. 고조선의 수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니까 이게 진안이고요. 이게 번안이고 이게 만. 진안, 번안, 만의 수도. 그러니까 앙소문화라는 게 고조선 문화. 네.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금 걔네들은 이제 역사 공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여 년 전에 이쪽에 갔을 때는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원전 2000년 뭐든지 전부 다. 네, 천년을 그냥 앞으로 당겨놨어요. 진의 역사 유적이라고 그러려고. 그런데 원래 10몇 년 전에는 3000년 전이라고. 네. 기원전. 네. 그러면 어떻게 또 그럴듯합니까? 글쎄,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요게 이제 고조선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게 하얼빈이 무슨 우리 고조선의 수도고 이게 진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한이 평양이고 번안이 무슨 여기 요정성의 무슨 심양이고 이건 하얼빈이 이게 진안이고 이게 번안이고 이게 마한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일주일 이상 걸릴 텐데. 예? 요거는 불과 400-500km, 450km 정도. 서울서 부산 정도예요. 근데 강으로 다 연결돼 있어. 예? 배 타고 가면 하루면 가는 거예요. 바람 만나면. 그런데 일찍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단고기 기록에 보면 일직선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가. 네. 근데 여기 가보면 이거 마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서안인데, 서안에 유물 유적이 전 세계에서 상대 고대 유적이 제일 많은 데인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시죠, 여건을. 그 다음에 이 번안의 자리도 부산이라는 데 가보니까 충분해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개신데, 여기에 이제 3,500m짜리 요걸 태산이라고, 요걸 천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청해성에 있는 거를 요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태백산 신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야사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한두 번 있어요. 그래도 그 양반들이 더 훨씬
기존의 뭐 웬만한 그 학자들보다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느 뭐 수련을 많이 했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옮겨놨다고는 한번 생각 안 해봤냐. 아,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그러면, 그 역사인식을, 여기 만주에서 이렇게, 이게 뭐 일직선입니까? 그리고 무슨 문화유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삼동이 여기 삼동반도가 삼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동은 사천성의 북부지역이 삼동이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뭐 제가 다 썼고, 책에도 나왔고, 옆에까지 강의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마한이라는 나라. 마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북부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북부여는 저 어디 있었냐? 북부여의 수도는 우선 이쪽 지역은 됩니다. 과거에 이제 부여라는 나라,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언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신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마한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3일 신고에서도 하지만 1이 3이고 3일이거든요. 그래서 진난이라는 나라는 세 나라가 있어요. 개마국이라고 우리 여기 풍경도 속에 개마국, 그게 개마국이라고 좀 많이 되거든요. 그걸 지금도 사랑한다요. 네. 개마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맥이라는 나라. 맥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대상한 동물이라고 해서 이 맥을 이렇게 쓰는 게 대상이 아니에요. 예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구라는 나라. 이게 진안이에요. 이 세 나라. 그 다음에 번하는 진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 수두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상 가장 문제가 되는 수신이라는 나라가 번안의 제후입니다. 그 다음에 남국이라고 있어요. 이 세 나라가 번안. 그 다음에 마한이라는 나라는 백자는 부려라는 나라. 부여가 있고, 옥조가 있고. 이 9나라가 고조선. 여기 관제가 있으면, 여기 왕이 있어요. 번안 왕이 있고, 요 셋을 관장하는 좌현왕이라고 해서, 우현왕이라고 해서 우현왕. 그러니까 왕 네 사람의 천재하나. 고조선이란 나라. 그리고 여기 이 제후국들은 다, 뭐, 욕살이다, 무슨 뭐다 이래가지고, 다, 이 제후국. 네. 그러니까, 이 번안이라는 나라가, 진안이 중심이래가지고, 천년을 이끌어간다. 이 진안은 천재와 우연왕이 직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당옥이 볼 때 왜 진안 세가는 없느냐? 진안세 단군세기가 진안세가예요. 네. 그리고 마한세가 번안세가 나오고. 뭐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안, 그러니까 이 단군 중심의 그 천재가 천년을 계속 통치했고요. 그 천년이 지난 다음부터 번안이 동주국이 되고 있어요.
이 기자. 그래서 기자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자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속는 거야. 또 사람이 바뀌니까 아니 기자조선이 다 잡았는데 그럼 맞는데 천년은 그러니까 고조선이 2101년 갔으면 기원전 1285년부터는 그 이후는 기원전 323년까지는 이 기자조선이 이 고조선을 장악을 했는데 고조선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영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족의 나라들 은나라, 특히 하은주, 하상주, 그러니까 하는 뭐 좀 지난해 속국이었지만 은나라, 주나라는 다 이 번안에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안하고 자꾸 얘기가 돼요. 여기는 또 그래서 여기 천대는 뭐 만나볼 필요도 없고 수권자하고 뭐 얘기하면 되긴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잘 정리가 돼서 보급이 되면 이게 무슨 이런 거하고 상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한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구려가 이게 서안이고요. 이게 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씨가 구려를 대세했다고 해서 구려,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여. 그 다음에 옥저는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옥저라는 나라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한경도 안변을 얘기합니다. 이 안변. 안변이 옥저 땅이다. 이게 원래 안변이죠. 네. 그래서 이게 옥저의 수도고 부여가 이쯤 되고 그 다음에 구려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마가 어디냐면 아까 신조선의 수도 이거 개마고요. 그 다음에 예맥이 여기 있고 청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번조선의 수도가 진번이고 그 다음에 숙신이 여기 있고 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조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국에서 나온 나라가 뭐냐? 고죽국. 누굽니까? 백이숙제가 이제 고죽국사. 이 남국이 이제 은나라 때, 은나라가 좀 강성해가지고 이 고죽국을 장악을 하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고죽국이 되는 거고. 이 숙신이 문제가 되는 거고. 숙신은 한나라 때는 숙신이 수도예요. 한나라가 멸망할 때. 네. 그러니까 한나라가 가장 동쪽으로 와서 노업을 했습니다. 허라는데. 허라는 허연이라는데 와가지고 허씨가 이거 다 여기들 주식인데 이 기자도 여기서 이 기자. 네, 숙신 땅에서 말년을 보낸 겁니다. 네. 이 숙신족이 만든 게 왕시대시인데 왕시대시가 역사상 보면 가장 문화한 거죠. 소리 글자, 뜻 글자를 다 만들었고 홍범구주라는 게 숙신에서 만들었어요. 왕수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기자가 그걸 체크한 거예요. 이 기자가 왕수궁한테 가서 이게 제가 뭐 조그만 제후로 지금 돈 받았는데 어떻게 통치하면 되겠습니까? 홍범구주에 따라서 해라. 알겠습니다. 그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뭐 윤훈식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쓰던데 제가 몇 개의 강의를 좀 들어봤을 때 60점이 안 되더라고요. 역사 인식은 전혀 뭐 안 돼 있고 홍산문화에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주경 삼신도가 60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런 거. 네. 독서량도 많고 하는 건 그래도 50점 이상은 돼요. 그래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 쓰는 게 아주 저는 반갑해서 나와요. 난리 났습니다. 예, 예. 그게 아주 좋은 그런 정도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이런 정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모니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추천을 했는데, 1시간 들어, 2시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좀 실망한 그게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되려면 뭐, 대단한 그걸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런 거 그야말로 잘 모르더라고요. 나이도 젊더라고요. 이제 40인가 뭐. 깨달음의 어떤 수준이 엄청 높은 분이더라고요. 아니, 봉호 선생 제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럴 그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부여라는 나라는 이 부여라는 데 보호를 했다. 해모스의 보호지는 여기다. 이게 지금 유림시라고, 섬사성의 유림시라고 있는데, 문화유적이 거의 완벽하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고려 때, 금나라 때, 그때 유적인데, 그걸 뭐 몰라요. 무슨 유적이에요. 뭐 유네스코 유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뭐 사진으로만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부여고요. 그러다가 이게 장당경이라는 데로 옵니다. 이게 고조선의 수도라는 게, 한 군데가 있질 않고, 진한이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면, 뭐 수도를 그러니까 뭐, 수도라는 게 옮겨봤자 여기서 옮긴 겁니다.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사달이라는 데에다가 아사달이라는 데서 옮깁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신시라고 그러죠. 그건 뭐 배달국 때도 신시지만 이때도 신시예요. 그래서 배달국에 이제 새로운 이때 국호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단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임금단제가 처음에 세운 나라는 단입니다. 이것이 아사달에서 건 거예요. 그러다가 요임금이 음양오행을 단명을 해가지고요. 음양오행 이론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요나라 임금, 요임금 말인가요? 그쵸. 요임금. 굉장히 무리를 많이 동조자들을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삼신오제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데, 음양오행이 아주 단순하고 뭐 그럴듯하거든요. 네? 구역값도 아주 그럴듯합니다고 빠지면 못 나와요. 네. 뭐 100% 엉터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돼서, 번성해가지고 계속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 정권한테 밀리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계속 밀린다. 그래가지고, 금리단이라는 데로 옵니다. 금리단이라는 데,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게 남남국이에요. 평양, 그러니까 고구려의 평양이 남남국이 아니고, 고구려의 평양은 만의 수도 평양이고요. 여기고요. 이 남남국은 여기쯤. 그래서, 이게 낙랑군인데, 애초에 낙랑은 청구의 수도, 청구의 수도가 낙랑군입니다. 낙랑홀이었다가, 고조선에 이제, 이때는 조선이, 국호가. 이때 비로소 조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낙랑이라는 얘기고, 금리달이라는 얘기. 이게 아사달이라는 데는 감숙성에, 통위현이라고. 통위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금리달이라는 데는 진안현이고. 이거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가, 통위현은 요쯤 되고, 진안현은 요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게 어디냐면 장당경. 이게 이제 고려 때 오면 이게 심양이죠. 그러니까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조선으로 치면 세 번째 수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얘기도 못해요. 반도사관에서는 만주에서도 뭐 어디가 처음에 왔다가 어디로 왔다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이건 역사책을 다 종합하면 세 번째가 장당경인데 북부의 수도가 진조선의 수도였던 장당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여가 서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강성한 나라가 되죠. 처음에 여기서 건국을 하지만 해모수가 이 장당경으로 와서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냐면 영고탑입니다. 근데 영고탑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도나현이라고 있는데 길림성에 그게 영고탑이다. 이건 고조선의 영고탑이 아니고 이 도나현은 뭐냐면 누르와치의 할아버지가 건국한 데예요. 후국. 만주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누르와치가 건국한 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건주 우위에 건주에서 우위고 자위가 이 신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나에서 신빈으로 옵니다. 후국이. 누르와치 때는 신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그 정리가 된 게 없어요. 하버드에서 나온 금나라, 그러니까 후금에서 청나라까지 소수민족이 뭐 대륙을 지배했다 이런 책과 논문들을 떼서 약간 좀 감을 좀 잡기는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정리 못해요. 이게 만주 원류고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어디다, 그러니까 청나라 당시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이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그게 이제 찾으세요. 그 영고탑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뭐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영화자치구의 공원형이라고 있어요. 이 유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고자가 좀 영고탑 고자. 그리고 갔다가 영고탑으로 갔다가 다시 장당경으로 와서 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수도가 크냐니 고조선의 수도가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그 별궁이 있고 그러니까 단군 세기에 나타나지 않는 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행선 이양선에서 그거를 간파를 못했는데 다른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벌단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벌단계, 고조선인데. 이 사람이 아까 예맥이라는 예맥의 수도로 수도로 옮겼다. 그게 이제 정확히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예국의 수도로 이제, 그 수도로 옮기고, 울타리를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이에요. 옛날 서라는 땅에 무궁화로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울입니다. 네? 이게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시장 때 어떻게 바꿨습니까? 서울을. 이렇게 바꿨죠? 네? 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약자입니다. 네, 이게 이자예요. 이게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수이어를 그렇게 해서 서울 비슷하게 발음을 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네? 난 도대체 그 발상을 난 이유를 못해요. 그래서 제야사학자들이 이렇게 해라. 다 기록에 나온다. 서울이 이게 서울이다. 네? 서라는 땅에 무궁화로 울타리를 한 데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신수도를 정했는데 울타리를 무궁화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궁화가요. 무궁화 울타리 나무라고 하는. 예? 무궁화가 원 울타리 나무. 아니, 그건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왜 울타리로 좋으냐 하면, 관상용으로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시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파리가 펴가지고. 예? 그, 서양 사람들 보면, 울타리 할 때 이게 시각을 가리잖아요.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 용이에요. 그리고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꽃이라는 게 뭐 아시나 꽃이 식량입니다. 아, 그 시대에. 차예요, 차. 차를 끓여서 먹어요, 덮어서. 네. 그래서 말하자면 에너지 건강 유지에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 산림녹화용으로 소나무 심지만 전쟁 대비용으로 사과나무 같이 심어요. 네? 그 소나무하고 사과나무 같이 심어요, 독일 사람들. 그래서 이거 왜 심냐? 전쟁 때 땅에는 기찻길 옆에 이런 데 감자 심고 산에는 사과나무 심어서 이 식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투 식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지 뭐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일석삼조도 다 이거 하는 거지. 이게 서울이 어디냐? 예의 수도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삼서성에 가면 삼서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협이라고 있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요게 그립자예요, 그립자. 이걸 이렇게 인자로 쓰면 협이 되지만 그립자로 쓰면 이게 섬이 돼서 그게 협곡이라 그러죠. 섬서성에 한중시라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서울 비슷하잖아. 네? 걔네들도 이름 짓대요. 옛날 거 이렇게 아주 사그리 없애고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그걸 남겨놔요. 여지를. 네. 근데 물론 이제 한신이가 왕도로 됐다는 데는 한중이거든요. 그걸 이제 옮겨놓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연관성이 있게 옮겨놓는다. 얘는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서울은 이거다. 네? 아니 서울만 한글로 소리 글자로 했을 리가 있습니까, 지명은? 아니 어떤 바보가 그렇게 했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무슨 말이 못해서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야. 방법도. 네? 그 한글 전용할 때 그럴 수도 서울로 그냥 소리 글자로 써라 이래가지고 우겨가지고 이승만이 우기는데 어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 된 거지. 이거다 이거. 네, 이거 똑똑히 알아두시죠. 울타리 울자 이게 서라는 거는 지역 지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연대는 모르지만 고조선의 수도가 서울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이다. 여기가 앞에까지 한양이고 서울이고. 서라벌은 무슨 얼어주고 그래. 서라벌이라는 건 뭐냐면 서라벌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서국이 있었어요. 거기에 서국이 있었습니다. 지명이 선지는 몰라도 똑같이 거기가 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선하벌이에요. 선하벌. 서라는 나라가 있던 땅이에요. 서라는 나라가 있었던 땅이다. 서국이 청년간 나라입니다. 청년. 네.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의 중기에 은나라를 평정한 나라가 서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엄국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다 남의 남국의 구조인데요. 남이라는 그 9개 제국에서 이어져 가지고 서국이 나온 거예요. 서언왕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지금 사천성의 성도에 가면 청동으로 투도 나와요. 황금패라 무슨 패라고 그런가? 그게 이제 이쪽하고도 비슷한데 홍산문화하고도 비슷한데 그게 서나라 유적입니다. 서나라 청동기 시대 때 인물이.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때 그걸 은나라 때 거라고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은나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 근데 거기까지 은나라가 그걸 가가지고 한 거냐, 이러고 이제, 이상하게. 거기가, 그거보다 더 서쪽이 은나라. 국물이죠. 예. 뭐 8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마한이라는 나라하고 북부여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했을 때 시대에 여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 태권국이 고조선이나 무슨 배달국 청국 같이 확실하면 그냥 그 나라로 해가지고 나머지 제국인데 이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나도 천재다, 나도 황제다, 나도 왕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립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있던 나라를 우리 역사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
후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선을 자처한 거죠. 이게 후조선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게 금마정. 금마정 그러면 생각나시죠? 네? 3위만이 나는 데 아닙니까? 금만이 나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김제죠. 김제인데 어디냐면 호북섬이 종상시라고 있어요. 쇠국종자에다가 풍서로 삽니다. 여기도 쌍무덤이 있습니다. 무왕이 아니고요. 이 백제 시대 때 무왕이 살던 데라고 그러는데 무왕이 아니고 무강왕이에요. 삼국유사의 무강왕이라고 합니다. 무왕이라고 합니다. 무왕은 백제 의자왕의 아버지가 무왕이고, 네? 그래서 선화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의자왕의 어머니가 됩니까? 무왕의 부인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반도상한이라는 거는 그렇게 엉터리예요. 네? 적국 계속 그때 전투하고 그랬었는데 백제 신라가 적국하고 결혼했으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거 아니고요, 역사책에. 네? 적국이 통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 강자를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뭐 비슷하니까 거기다 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 두 개를 갖자고요. 여기 진짜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안 없앴어요? 여기가 진짜 군말. 이게 이 나라가 기원전 192년에서부터 194년부터 기원 65년까지 이어진 겁니다. 백제한테 나옵니다. 이것도 백제한테. 그래서 제후의 전통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백제 신라 시대 때도 백제의 제후였다가 신라의 제후였다고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신라하고 통혼하죠. 무광왕.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많아요. 사극. 엄청나게 사극이 많아가지고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또 있었냐? 중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중마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삼성동 서안시가 마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한이가 진짜 마한이가 그런데 북부여 삼안에서 종주국인 마한이 여기에요. 또 후조선이 이 호북성 그거니까 요쯤 되거든요. 요게 이제 후조선이죠. 중마한은 여기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 북쪽의 마한과 남쪽의 마한의 중간이다 그래요. 중마한. 이게 기원전 194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194년부터 65년, 기원 65년까지 했던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도가 어디냐? 섬서성의 안강시인데, 안강이라고 경주 옆에 안강이 있어요. 그 안강이. 이게 월지국입니다. 월지국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중마한이 월지국이에요. 이게 신라의 수도가 돼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가 아니고 신임의 수도. 신라는 처음에 선화벌이었다가 국호가 시림이 됩니다. 이걸 계림이라고 해라고 그러고, 니네가 무슨 시조냐, 당나라에서. 예? 니네가 왜 자꾸 시조를 자처하느냐? 그거 아니다. 계림이라. 걔네들은 계림이라고. 이걸 학계자 그래서 계림이라고 걔네들 역사책에서 우리 삼국사기의 계림분공이라는 거예요. 이 시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다 이게 또 개조됐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는 처음에 서라벌, 둘째 시김, 세 번째 국호가 신라예요. 이게 309년. 기원 309년부터 신라. 그 이전은 시비입니다. 그 이전은 서라벌. 네.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뭐 경주에서 뭐 993년을 유지했다는 이런 사기를 치는데 이거는 그 서라벌은 사천성이고요. 사천성 성도시고 시금이라는 게 이 안강, 섬서성 안강. 사천성 성도는 이쯤 되는 안강으로. 글로 왔다가 다시 그 안희성 핫비시로 안희성 핫비시가 경주. 네. 그렇게 그 옮겨 다니면서 했던 나라를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안에서 그러니까 북이 북부여고 남쪽이 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안에서 그러면 마한 진안 변화는 어디 있는 거냐? 마한 진안 변환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 거냐? 마한이라는 것은 이 마한이라는 것은 지금 중경시 사천성이 중경시하고 그렇게 나뉘었는데 여기 충이한이라고 있어요. 이게 마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라벌의 수도였던 서라벌이 신라가 진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안이고 이건 그 서라벌이 되고 이 마한은 백장평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변환이 있는데 변환 갓변자예요. 이게 뭐 모자 꽃갈 모자가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끄트머리라고 그러죠. 이 변환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귀주성이에요. 그래서 마한, 진안, 변환이 아니고 변환. 이 세 나라가 소위가 우리 북부여 얘기할 때 삼안을 이 삼안의 연장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거거든요. 임시정부가 우리가 고구려 발해를 이었지 않았지 않느냐. 삼안을 이었잖아. 삼안을 이었다는 얘기는 고려를 이었다. 신라가 또 삼안에 또 삼안의 그 민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물론 동쪽으로 많이 옮겨서 신라가 이런 식으로 그 강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또 고려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삼안이고 삼안의 전통을 이은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으로 빛을 못 받지 않느냐. 500년 동안 해봤지만 별 볼일 없잖아. 이제 삼안으로 가자. 그래서 대한제국이고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나라 썼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다. 예? 그걸 들지 말고 뭐 배달국이라고 그러든가 무슨 청국이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한국이라고 그러든가 좀 대범하게 좀 바꾸지. 그걸 뭐 이렇게 찌그러들어가지고 뭐 남쪽에 밀린 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뭐 전속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난 약간 좀 불만인데 어쨌든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가야는 광동성이에요. 가락국과 가야는 광동성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광서자치구 뭐 일부하고 이 광동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양자강 이남의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던 게 가야고 이게 신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라는 것은 광동성 광주시를 얘기해요. 그 가락국의 수로왕릉이 여기 있어요. 수로왕릉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가면 관광 가면 오랑캐 무슨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슨 남월왕릉이라고 그래. 남월이 무슨 유명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월왕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유물도 대단하고 그게 수로왕릉.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명나라 초기에 광동성 도지사가 김수로 왕릉을 발견했다라고 보고서가 와요. 명나라 초기에. 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해는 광주시가 아니고 불산시가 되고 무덤은 좀 이렇게 강 하나 건너서
높고 그러잖아요. 수도권에 하더라도 좀 떨어진 데 하잖아요. 그래서 김해가 불산시고 우주왕릉은 광주시입니다. 그리고 남월 왕릉이라고 지금 사기 붙입니다. 그러니까 강동선에 가보시면 뭐 1차적으로 데려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실 수 있어요. 그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도로표.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라는 나라가 뭐, 고구려로 순탄하게 이어진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뭐 엄청나게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본부여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가서본부여라는 게 뭐냐면, 이 북부여의 전통이 가서본부여하고 북부여하고 가서본부여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가서본부여가 정통이고 이 북부여로 이은 사람은 말하자면 좀 찬탈을 한 거예요, 찬제를. 그래서 이 동명제라는 사람이 찬탈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박근표의 선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박격자 어머니가. 그래서 이 동명이라는 이 천재가 이제 이어지는 게 북부여고, 가서본부여가 되면 지금 북경시.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가서본부여가 북경시라는 걸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명으로 하는데, 불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경시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천진이고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영정하라고 해요. 정자가 영정하라고 이 강이 흘러요. 그래서 상당히 큰 강인데 지금은 뭐 사막화가 돼가지고 뭐 그러지만 그 남쪽이 불릉이에요. 지명사전 보면 여기가 불릉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큰 강을 북쪽에 대대해가지고 그 강 남쪽에다가 이게 한 게 이제 가서본부의 수도고, 가서본부의 수도가 불릉이에요. 이게 고구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는 6대 태조제 때부터 강성한 국가가 됩니다. 이제 강력 분방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수도가 있던, 국내성에 있던 태조제가 국경까지 이제, 옛 옥저 땅까지 완전히 복속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책성을 하는 거예요. 책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육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 꼽니다. 우리 여기 한강에 책성 흔적이 있죠. 그러면, 왜 아메리카 인디안 막느라고 목책이죠. 그러니까 목책성인데, 이걸 지금은 콜타를 발라서 하겠지만 옛날엔 무슨 기름을 묻혀가지고 받겠죠. 그거 안 써봐요. 네, 무슨 야자 기름을 바르든 무슨 하든, 그러니까 그런 기름을, 참기름을 바르든 해서 뽑아놓으면 절대로 썩지 않았어요. 훌륭한 방어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성이고, 고구려의 책성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려 때는 여진족, 동여진의 강역이었고요. 여말에 이제 공민왕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 게 함주죠, 함주. 이성계가 여기, 이성계 사저가 천진시에 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요새 최근에 보니까 어느 양반이 이성계는 대륙에 있었다 해가지고 무슨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더라고요. 천진시 계현에 가면 유명한 궁전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성계 사저입니다. 그래서 가서본부여가 기원전 86년에서 기원 후 22년까지 한 1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 주몽이 정벌합니다. 고주몽이 이제 정벌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되죠. 고주몽이 여기다가
그 국내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성 근처로. 그러니까 이 섬서성하고 감숙성 경양시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주나라 시조의 무덤이라고 남아있어요. 거주몽의 무덤. 주나라. 이것도 좀 재밌잖아요. 주몽은 빈곤의 발음이 같잖아요. 주나라 왕이 거기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어요. 거기 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무덤이 큰 거. 그러니까 여기 북경에서 별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갈사부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부여가 고구려한테 망하면서 그 천재들의 후손이 이 갈사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세웠어요. 갈사.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갈사부여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 22년부터 108년까지. 그래서 그 갈사부여가 어디냐면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죠. 고구려 천리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리장성이 시작되는 게 부여에서 해성까지입니다. 해성. 그래서 이게 천리거든요. 이게 한 500km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리가 5km. 네. 그래서 한 500km 정도 되는데 여기 영하자치구에 그 오충시라고 있는데 여기가 갈사라고는 지명사전에 나와요. 중국 지명사전 다 나옵니다. 이 갈사라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면 이 영하자치구 오충시라 이게 딱 나옵니다. 해성은 어디냐면 여기 진조선하고 번조선 사이에 천수시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위하 옛날에 이제 고려된 대동강이고 옛날에 이제 이 강이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성이고 이건 고조선의 별궁이 있기도 했었어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천리장. 연개서문이 쌍. 네, 그리고 감숙성 천수시고, 근데 거기는 뭐 백이숙제가 뭐 거기서 살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뭐 백이숙제 때문에 그 사람들. 근데 그건 백이숙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고구려의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고조선 때도 거기 별궁이 있었고, 그래서 갈사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갈사부여가 또 여기서 망해가지고 동부여로 갑니다. 동부여로 가는데 동부여가 요새 지명으로 하면 훈춘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만강 건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적한 것도 없고 이 내몽고 자치구의 호화호특이 단해의 3명인데 그 옆에 진명시라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지명을 또 바꿨어요. 이게 뭘 찍자다가 진명시였는데 지금은 또 지명을 바꿔서 또 뭐로 바꿨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그 유적도 이게 동부여입니다. 이게 훈춘입니다. 이게 두만강 저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금나라가 후금이 여기서 발원을 한 나라거든요. 후금이. 그러니까 그 조상들, 그러니까 누르와의 조상들을 여기서 살았다고. 여기서 살다가 일로 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살던 계속 이어져 왔던 데인데 여기가 이제 동부여라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또 고구려한테 망하니까 서쪽도 주머니로 간 거예요. 서부여. 그러니까 요서 지역으로. 그래서 서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갈사부여는 그 108년에서부터 494년까지 오래 갔어요. 343년까지. 그리고 서부여가 108년부터 490년까지. 이 갈사부여의 후예가 내려가서 건국한 나라가 임남. 이게 천제국이에요. 이게 이 황제국입니다. 그 천제를 칭한 나라예요. 임나라. 이게
부여의 천재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게 베트남 하노이가 임나의 수도예요.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또 글로 들어가는데, 그 앙코르와트를 통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통해가지고, 사라와크, 보르네오 이쪽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하노이로 들어가요. 고구려, 당나라한테 망한 고구려의 집권층들이, 치앙라이 쪽으로 해가지고, 운남성에 대리 있죠, 대리. 그 대리 옆에 뭡니까? 여강이 고구려 여강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데. 거기서, 라오스, 태국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앙코르와트로 갔다가, 자바의 보고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발리섬까지 가가지고, 발리섬을 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베트남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옛날에 그런 자기네가 종주국이었고 천재국이라는 자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하면서 그 시대를 이어간 것이고, 저쪽엔 한나라, 그 다음에 서진과 남진,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무슨 이런 나라들은, 그거는 영암도 못 내니까 조조, 선권, 무슨 유비 이런 것들은, 여기 동부에 서부에 이런 나라하고 북부에 이런 나라하고 이게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편린이 남은 게 적벽가가 이제 백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옆 동네에서 싸움을 하는데 적벽가도 부르고, 그 조조가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해가지고 우리 전라도까지 온 거예요. 판소리로. 그러니까 그 조조와 이런 걸 따지는 삼국지라는 건 얘기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도 육가야가 있고, 근데 육가야가 다 여기 얘기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나 무슨 경상북도 이런 데서 가야의 유적을 찾는다는 거는 누구 말 맞따라 엿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즐비해요. 가야 여기 고령이 어떻고 무슨 성상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다 사서 읽어봤는데 돈 아까워가지고 그거 안 불러주나 그거. 모르니까 사서 봐야 되고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다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시간만 허비하고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블랭크가 다 왜다 이거. 이 블랭크가 왜다. 이 외의 땅을 신라가 다 잠식한 거예요. 그럼들은 거꾸로 얘기하지만 내가 신라를 정벌 했다고 좀 웃기는 얘기고, 진우왕 때문에 대륙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다. 대륙에서 쫓겨나서 필리핀으로 갔다가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다시 기내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583년에 지금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필리핀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수도는 세부예요, 세부. 그게 말하자면 루손과 민다나오의 중심이에요. 세부가 중심이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마제란이 거기서 전투하다 죽었는데 그때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중앙 군대하고 전투를 합니다. 거기서 한 겁니다, 세부가.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거기가 또 중심이라는 게 아니냐면, 세부에 가면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무덤하고 똑같은 무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있는 무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무덤명이냐? 그건 가야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죠. 가야의 지국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경주에는 가야의 지국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야 문화는 평양 근처도 가야 문화가 많이 발견되고요. 지금 무령왕릉이라는 것도 가야 방식의 무덤이에요. 가야식 무덤. 네. 그러니까 대동강 근처까지 가야 문화가 많이 펼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세부 근처에 있는 무덤 수백 개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보니까 이제 발견해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이제 가서 접근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자연현상으로 생긴 그런 형태다. 지형이다. 무덤이 아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 골치 아프니까 그 자꾸 뭐, 가서 뭐, 그러면, 자기는 골치 아프니까. 필리핀은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쪽, 이 지배하고 뭐, 스페인 지배하고 그 이전의 역사는 필리핀에서 다루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역사였다는 거 뭐 아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뭐 전혀 없고요.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유구예요, 유구. 네. 근세로 넘어오기 이전엔 유구입니다. 그게 이제 쫓겨서 여기 오키나와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유구를 유구라고 안 그러잖아요, 오키나와라고. 일본 사람도 오키나와 충승이라고 그러지, 그걸 유구라고 안 그래요. 예. 그 양심이 있잖아, 그래도. 예. 그 지금 대마도를, 대마도라고 안 그러잖아요. 쓰시마라고. 우리만 대마도라고 그러지. 일본이 무슨 대마도라고 그래, 쓰시마라고. 예? 쓰시마예요, 쓰시마. 건너가는 섬이에요, 건너가는 섬. 여기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 일본에서 일로 건너오는 섬이에요. 진도입니다. 나르진자. 쓰시마입니다. 대마가 아니에요. 대마는 이게 대마예요, 이게. 이게 마주보는, 말두마리가 마주보는 거예요. 거대한 말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해남도 하고, 이게 무슨 반도. 이게 대마입니다. 오리지널 대마입니다. 네. 만약에 신라가 네. 양치강 이남 쪽에 네. 어떤 나라라면 네. 그 당시 저 한반도는 어떤 탕나. 청라? 예, 계속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는 철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철원. 왜 고려사에 나와요? 고려사가 왕건이 건국했을 때 가장 먼저 사신을 보낸 나라가 탕나다. 우산국하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에서 안 보냈겠습니까? 고려가 여기서 하남성에서 건국했다. 거기는 저희하고는 어떻게 되는 뭐가요? 신라나 네. 고조선하고는 청라라는 것은 그거 다 저 고조선의 문화권이죠. 문화권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고조선의 문화권이었고 마한의 문화권이고. 네, 마한의 문화. 지금 이 서울 한성 근처에 뭐 하는 게 다 마한의 직명이 나와요. 그 기원 2세기 3세기 전에 그 유물이 나오는데 마한의 관직이 나옵니다. 근데 대륙에 있었으면서도 한반도도 같이 포함해서 아니, 좀 족속이 좀 다르죠. 문화와 족속이 다른데,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고조선의 영향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4세기, 5세기까지, 그러니까, 기원 400년까지는 고구려 문화권, 여기 다 고구려 문물 나옵니다. 네. 경주 근처 파면요, 다 고구려 거 나와요. 여기 400년까지는 고구려. 대충. 그 다음에 400년부터 660년까지는 백제. 660년 이후는 신라. 네. 한반도는 그렇게 되고. 그 이전에 400년 이전에는 가야. 네. 그러니까 요게 뭐 한 300년, 태조제가 뭐 2세기, 3세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확장시켜서 한반도까지 영향을 준 거는 대체로 한 300년 정도 될 겁니다. 300년에서 400년 사이는 고구려, 그 이전은 가야 이렇게 영향을 그게 엉켜 있는 거죠, 뒤섞여 있고. 네. 그리고 고유한 문화도 있고, 한반도에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럼 여기 우리 한반도에 네.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은 대륙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원주민이 이제 대체로 제주도로 쫓겨갔고요. 한인 시대부터 있었을까요? 여기 사람이 살았을까요? 아니, 마지막 비강기 때 전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가 이제 고인돌이 제일 많잖아요. 한국 있을 때 한국 있을 예. 때 대단국 있을 때 여기도 사람이 살았을까요?
거의 뭐, 그 사람 없으면 또 거의, 글쎄,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이 옮길 때도, 네, 사람 그 조선이 옮길 때도 뭐, 이리와 호랑이와 뭐 이거에 소굴이라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 살기가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쫓겨갔고요. 지배층이. 제주도 원주민이네. 그리고 강원도 태백산 내공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쪽 개마고원 그 동북 쪽으로 쫓겨간 것 같습니다. 이 대륙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세종 때 인구가 100만인데요. 정확히 조사한 게 있어요. 태종과 그 세종 때는 한반도 인구를 정확히 조사했어요. 그래서 한 100만 나옵니다. 노예가 한 20만 되고요. 그래서 원주민이 제가 볼 때는 원주민이 한 60만 되고 대륙에서 온 사람이 한 20만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20만은 뭐 이 원주민 중에서 취했거나 데려왔거나 노예를, 네, 노비를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5세기 중반에 인구가 80만이었다고, 뭐, 많이 잡아 80만이었다 그러면, 그건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태종 때, 대체로 군에서 인구 많으면 2,000명 살았어요. 한 군에. 네. 그럼 대륙에서 와서도 그런데, 뭐, 그거, 여기 사람 많이 살았다고 보셨죠? 그럼 몽고 제국에 의해서 그 대륙에 있던 고려가 네. 점령을 당하면서 네. 그 유민들이 한반도 쪽으로 건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때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피난을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했고요, 일단. 전쟁을 해서 고려가 뭐 상당량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기진맥진해서 화의를 한 거지, 어느 한쪽이 뭐 망해서 화양년. 고려 때까지는 대륙에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당연하죠. 저 고려는 대륙의 나라지 한반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그 한반도 아니, 조선도 고려에서 건국을 했어요. 저 대륙에서. 조선이 대륙에서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해가지고 1426년에 지금 서울이 수도가 돼요. 네. 세종 때. 세종 18년에. 네? 한반도 거는 뭐가요? 아니, 세종 때 1426년 전후에 인구조사가 100만이 나오고, 세종실록에 다 나오니까요. 그걸 세종실록이 정확하다고 봐야지, 그게 뭐 틀린 거예요. 한반도 상황이 아주 정밀하게 나옵니다. 세종실록에서. 뭐,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네. 제 얘기는 네. 집현전 근데 그 이전의 기록은 싸그리 없어버렸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네. 그 역사 왜곡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네. 그 시간 텀이 네. 1400년도면 6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 기간 동안 이게 세종, 그 다음에 문종, 그 다음에 단종, 그 다음에 세종 이렇게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은 이때 요 된 거고, 단종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문종도 그러니까 세종과 세조 때 거의 기초가 닦여가지고요, 성종 때 완성이 돼요. 반도 사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역사를 왜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네. 묻고 싶은 거는 그 세조 때까지 만약 조선이라는 나라가 네. 그 대륙에 있었다면 네, 세조 때는 한반도에 있었죠. 네. 세종 때만 해도 양다리 걸치고 있었고, 세조 때는 대륙을 포기한 거예요. 세조 예, 예. 그게 계유정난이에요. 대륙을 포기하자는 게 세조고, 무슨 소리냐, 그걸 지켜서 다시 진출해야지 하는 게 사륙신들이고. 예, 예. 그거 죽기 살기로 싸우게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겠다는 게 정조고요. 사도세자고. 무슨 소리냐,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숙종은 만주라도 좀 회복하자. 예? 숙종은 만주라도 회복해서 국경까지라도 우리가 손에 넣자는 얘기고, 예. 연산군은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하다가 미쳐서 죽은 거고, 예? 예. 중종 같은 이상한 왕이 와가지고 그냥 날라리로 그냥 보낸 거고, 예. 또 인조 뭐 이런 게 형편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선조 이거 뭐 다 얘기할 것도 없고. 정조 때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뭐냐고 파보니까, 아이고, 어마어마하니까 그 수원에 해가지고 장안문이라고 그러고. 수원 장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네. 서울이 아니라 장안을 다시 만들었는데, 우린 작은 장안이다. 왜? 명나라 망했으니까. 우리가 소중하다, 소중하. 그리고 중화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는 게 정조예요. 그러니까 독살당하죠. 그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유림들이,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 이게 지금 대륙땅인데 우리, 윤청이 같이 영국에다가 뭐 선전포고하고 영국하고 전쟁합시다 이러면 가만 놔둬. 윤청이가 의장한테 영국이 중공군한테 뭐 무기 팔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뭐냐고 선전포고 합시다. 이게 이승만이니까. 야, 너 뭐 생각은 좋긴 좋은데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만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만 놔두겠어요? 숙종이 뭐 해가지고 뭐 다시 뭐 해야 되겠다라고 뭐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고. 그럼 선생님, 네. 이제 우리 한국 이렇게 쪽에서 이쪽에 대륙에 사는 사람 엄청난 사람 중에서 네.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 이쪽 온 사람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지만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한 변방국밖에 안 되네. 여기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의 변방국이죠. 문화적으로 보면. 아니 중국에서 네. 봤을 때 조선은 변방국. 변방국이 아니라 중심국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하고 청나라는 사신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전인왕 무덤 어디다 썼냐? 어? 그 다음에 세왕은 무덤이 어디냐? 어디로 정할 거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일단. 천자지지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천자지지 쓰면 이거 다 망하니까, 자기네는. 아, 자기네가 또 그런 놈들 아니야. 아, 여기서 명나라를 먹었는데, 청나라, 조선이 청나라 먹을 거라고 왜 의심을 안 하겠어요? 아, 역사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문화와 이런 건 다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동주국인데, 사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명청이라는 것은 조선의 문화적 속국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문명을 비교하고 조선이 우위에 있어요. 예. 그걸 아니라고 국국이니까 이게 문제지. 그 실증적으로 해봐도 다 그렇습니다. 아, 세종 때 대륙하고 반도하고 상대가 됩니까? 전 세계에서 세종 때가 그런 정도의 과학기술과 무슨 사회 제도와 뭐 문화적인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세종대왕 그러고 난리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전체 관측을 뭐 못했으면 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주인이다 이거죠. 중국을 전국에 다 돌아왔다 여기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 중국에 우리가 이제 세종 때 뭐 아까 한 60만이 왔다면은 네. 이쪽은 600만 명 살 아니, 거 아니에요. 20만 정도밖에 못 왔어. 20만 안 하는데 대도 뭐. 수십만 명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뭐 와요. 대륙에 예, 예. 우리 민족들이 예, 예. 수십만이 살 거 아닙니까? 수십만이 뭡니까? 수백만, 고려 인구가 그러니까 최저로 잡아도 5천만.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예. 엑기스만 뽑아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거기도 그만한 엑기스를 뽑아온 게 아니라 어. 기술자는 제대로 된 사람을 가지고 왔지만 정치인들은 거의 다 포섭을 못했죠. 그러니까 거지 같은 정치인들만 데려온 거고 예. 그 기술자들은 거의 다 데려온 거고 그걸 강제로 동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고려가 망하면서 이 고려가 멸망하면서 예. 고려 상인은 다 일본으로 갔어요. 중심 개성 상인으로 해서 평양 상인 뭐 해가지고 중심 상인들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상사가 고려 상인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리치맨, 도우맨, 미쇼 이와이 다 고려 사람들. 네, 마루베이. 뭐 그다음에 미쓰이까지. 미쓰비시는 저쪽 정부에서 만들고. 일본으로 왔고. 네, 미쓰이 그다음에 도우맨, 리치맨, 미쇼 이와이, 마루베이. 이거 다 고려 사람. 지네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운동 그거는 고문동, 두문동 무슨 두문동인가 뭔가 그 중에는 오키나와로 간 사람이 있고 필리핀 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명나라에 붙은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명나라의 황제 수비대는 다 왕가요.
그 대륙에 가보면 명나라 때 패방, 뭐 유명한 사람이 뭐 남긴 그 저택이었고 뭐 해가지고 패방 전부 안 갑니다. 그럼 선생님, 네. 지금 대륙에 우리 삼국이 있었다는데 왜 반도로 가요? 왜 쫓겨났냐. 아니, 그건 탁월한 선택이죠. 제가 볼 땐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럼 나머지 네. 그래서 고려 인구가 5천만인데 네. 네. 그 20만 그 액티스들이 네. 정신병자들이 아닌 이상 네. 왜 반도로 가냐고. 그 엑기스도 아니까요. 네. 그것도 기술자 외에도 전부 양아치 새끼들이라며.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럼 장개석이는 왜 대만으로 갔어요? 자기는 그것은 이제 마오하고 절대 지금 같은 거예요. 일본이 그 선모로 간 거. 네? 걔네는 6세기에 간 거지만, 7세기에 간 거죠. 그렇지, 6세기에 간 거죠. 5세기 때, 6세기 초에 쫓겨나가지고, 7세기, 그러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는 열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15세기 중반에 우리는 반도로 왔고, 여진족도 마찬가지, 여진족도 내몽고에서 지금 길림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대세가 네. 그때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주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네, 질문한다는 자체는 네.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가 있고 네, 네. 이쪽에 이제 중국 대륙인데 네. 이쪽이 고려조가 네. 인구가 최소한 미니멈이 5천만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죠? 네. 5천만인데 고려조라는 이 5천만 속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면 20만이 하고 아니 처음에 한 100만 정도가 그래서 얘가 60만인가 있고 얘가 탐나고 얘가 뭐고 저기가 무슨 뭐 우상국이고 그럼 이 5천만 속에 왜 20만이 반도로 가는데 그럼 나머지 4,800만은 이 새끼들하고 싸워서 쫓겨갔다는 겁니까? 그렇지.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밀려서 하는 거죠. 누구한테 왜? 명나라한테 밀리는 거죠. 명? 명. 명이라는 애들이 우리 고려라며요. 그러면은 아니지, 명나라는 그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장개석이가 쫓겨난 거하고 없어요. 이념사회라고 그러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념의 힘에 밀리는 거예요, 대세에. 마오하고 장기성하고 마오가 아이디올로기로 이념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조인데, 명은 뭐냐면 명교예요, 명교. 이건 종교라 이거죠. 네, 종교인데, 이것은 새로운 철학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양명학이고, 양명학 중에서도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이게 적천수라는 기본적인 우주관과 세계관을 바탕을 둔 거예요. 네? 적천수. 그러니까 우리 동학사상 나오듯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주원장이 그걸 채택한 겁니다. 주원장이 얘네들이. 거기다 무력까지 합해가지고 고려를, 그러니까 명나라의 목표는 뭐냐면 대륙에서 명실공히 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겁니다. 명실공히 황제가 되려면 우선 원,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고려, 일본을 제압해야죠. 네? 그러면 저쪽에 또 중앙아시아 쪽에 뭐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미얀마 같은 거. 미얀마는 정벌했어요, 명이. 미얀마는 명의 소속이었어요. 여기 초기에는. 그런데 그거를 하려니까 원나라 자체가 이렇게 하투에서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자면 오란우퉁이라는 내몽고 쪽으로 이동을 했고, 북원. 그 다음에 여진은 이쪽에 있다가 지금 홍산문화 그쪽으로 옮기고, 조선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반도로 가고, 자꾸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가려고. 이 조선이 대륙에서 산동성에서 한반도로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도전이하고 이성계가 명하고 대립하려고 그러던 거를 태종이 튼 거예요. 방어리가 틀어서 하지 마쇼.
그 정도전이 죽이고 또 아버지니까 오셔. 뭔가 이 자리 빈 거를 명이 들어온 거예요. 북경으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와 그러니까 저 정도전이가 합해서 명나라하고 대적을 해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대륙에 우리가 패권자가 되자 이거고 정도전이는 그 태종은 뭐 그렇게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뭐 태종은 머리가 없는 애고 뇌가 없는 나쁜 게 아니라 뇌가 없죠. 뇌가 없는 애고 정도전은 뇌로 꽉 차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태종이 그냥 앙시앙 레짐으로 요거만 유지하겠다. 예? 예. 그 만주하고 이 한반도하고 그다음에 요거만 유지하겠다는 정책이고 정도전은 야 그거마저도 안 돼. 까부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도전 내년에 예. 여기 KBS 드라마인데 내년 초에 그러니까 당시의 사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했을 때 정도전이가 최고의 사상가고 최고의 문이 이성계인데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서당이라도 좀 제대로 보내고 스승을 좀 제대로 했었으면 태종도 원천석이한테 배웠다는 기억이 들었는데요. 네? 광원이가 네. 그 이성계 같은 또래들의 학자 중에 원천석이라는 그러니까 그 엉터리로 배운 거겠지. 그러니까 그걸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개떡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세종이 똑똑해서 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로 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세종이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명을 창시한 주원장의 뿌리들은 우리 저 북쪽 오랑캐 새끼들입니다. 고려 사람이에요. 주원장이 고려 사람이에요. 고려인데. 경상도 사람입니다. 고려. 같은 고려인데. 그러니까 패권인데 정도전이는 싸우다 죽더라도 그게 올바른 길이다. 그게 정도다. 민족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라. 동족이죠. 그리고 그 명조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양명학을 만든 거 다 숙신족이 되니까 다 숙신족 후예들이에요. 주희가 이게 이 주가들도 다 숙신족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서 안 밀리면서 또 공교롭게도 주원장이는 고려를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인정해주고 고려 그냥 가고 뭐 원나라도 인정했던 나라인데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형편없는 놈이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이 형편없어가지고 이제 손자가 했는데 이 똑똑한 아들 명나라 세조가 이거 똑같아요. 이거 조카 죽이고 자기가 황제된 거 아닙니까? 얘는 뭐 야심만만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정도전 이성계가 뭐 말라주는 것들이야. 그냥 얘는 뭐 조선을 안중에도 없고 원나라하고 여진족을 어떻게 때려볼 수 있냐가 높으니까 수도를 북쪽으로 온 거예요. 사실상 천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가 역사 네. 너무 일천해서 아니 이런 자꾸 질문하려면 아니 뭐 일천하기는 뭐 많이 아시는데 보세요. 네. 우리가 중국의 여왕족을 하원제부터 시작해서 네. 뭐 많이 있잖아요. 진시황, 네. 뭐 수탕, 네. 명청까지는 이해를 했겠지만은 그 왕조들, 그 인간들은 어디 인간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다 같은 족속인데 같은 족속인데 걔네들은 하원제부터 시작해서 하하족이라고 그러고 또 하하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족속들이고 얘네들은 그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음양오행을 신조로 살아온 애들이고요. 우리는 일부가 전체적인 대중화가 됐을 모르겠는데 일부가 우리는 삼신오제로 기본으로 왔고 삼신오제 오령사상 삼왕오제하고 삼신오제하고 틀리다는 거. 삼왕오제는 음양오행 사상이에요. 네. 이걸 음양오행으로 삼신오제를 베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486인데 얘네 286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예. 지금 일본이 물질적으로는 뭐 4만 불인지 몰라도 그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면 그냥 286도 안 되고 포트란도 안 되겠죠. 천공 컴퓨터야, 걔네들.
그렇잖아요. 뭐 그게 뭐 틀리니까 그 정신이 제대로 된 놈들입니다. 뭐. 예? 북하는 것보다 더 못하고. 그건 그러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예, 예. 거꾸로 시진핑부터 시진핑 예. 프린트하고 못했던 까지 그런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거 다 조사- 화학적이죠. 그러니까 조사한다. 지금 공산당의 핵심은 철저히 화학적이죠. 철저히 화학이게. 예, 철저히 화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표가 당하고 뭐 당하는 게 다 그건 저 우리 쪽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 장개석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등에 이상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남북한의 전쟁에서 만일 남한이 토지개혁을 안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뭐 그 성숙되지 않았다. 공산화 100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이 공산화의 위협이 대단히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식사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상당도 못했습니다. 그 고려 이것을 입으로 빼지 말고 저 같이 영상 한번 해놔야지.